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이제 벌써 6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공식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는 6월 4일 날 재학생들도 보고요, 고1, 2도 봅니다. 물론 지금 목동권에 있는 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9월 달이나 11월 달 모의고사를 학력 평가를 보고요, 고3들은 수능 모의고사를 이제 6월 4일 날 실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말마다 그렇고 주중에도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역시 미리 좀 점검을 해서 비교과나 이런 것들에 상담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6평이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수시상담 지원하는 대학들 이런 것들을 가늠해서 모의고사가 이 정도 나오니까 현재 교과 비교과를 했을 때 내 아이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 이벤트는 제가 무료로 2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시상담, 수시상담 이벤트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추첨해서 그렇게 해서 6월 달까지 신청서를 주신 분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오 소장님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분들은 이제 신청서를 내셔서 그 중에 추첨이 되면 무료 수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상담을 미리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신청서를 냈는데 추첨이 됐다, 그분들은 자소서나 혹 이후에 면접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연락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 누르고 있는 거, 구독 누른 인증샷, 그 다음에 어느 학교 이름, 그 다음에 수의상담 이벤트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6월 말에 추첨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벤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요, 이제 6월 모의평가의 대비나 주요 체크포인트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비교과나 이 수시 대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6월 모의고사. 작년 6월 모의고사는 밀리니엄 베이비다, 2000년대에 출생수다 해서 인원이 증가했다 늘었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옆에 도표 보시면 재학생들이 45만 4,500명 남짓 등등이 응시를 한 겁니다. 시험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은 6만 명 정도, 6만 6천 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2만 명 정도가 응시한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경쟁해야 되고, 수능과 정시와 논술 수능 최저,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이대나 이런 종합에서도 최저가 있거나, 의대에서 최저나,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최저나 이런 최저가 있는 친구들이 염두에 될 부분들은 이 재수생이죠. 재수생. 그러면 소장님 6만 명이 귀엽네요.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6만 명인데 보세요, 옆에 실제 수능 때는 어땠어요? 수능 때는 39만 명 정도가 응시했죠. 줄었죠? 5만 명 줄었잖아요. 5만 명 어디 갔어요? 수시로 합격한 거죠. 왜 갑니까? 붙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인원들이 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보세요. 13만 명.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6평도 안 보고 9평도 안 보는 일명 대학교 다니는 이 졸업생들, N수생들이 여기에 빠진 거죠. 신청을 안 해요. 그 친구들이 굳이 그 신청할 필요도 없죠. 다운받아서 풀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그냥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졸업생 2배 늘었죠? 여기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6월 모의고사 딱 끝났다. 그러면 이제 몇 명 정도에 대한 신청했고 시험 봤다, 인원 나오죠. 제가 또 분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수능 때도 어떻게 늘었는지, 보통 2배 정도 는다 보시면 돼요. 6월에 비해서 수능까지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 대비 대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체크 포인트. 지금 이제 이과 가형 학생들 기하 벡터까지 범위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수능 이과생들 중에서 역시 한 4,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아니면 3등급까지도 있어요. 그냥 나형으로 선택을 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점수 등급을 올려가지고 내가 수시를 쓰든 정시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름의 이 학생들이 가형에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점수를 조금 그래도 이 친구들이 좀 평균점을 좀 낮춰주니까 좀 위에 있던 친구들이 좀 표점이나 어드밴티지를 받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쭉 빠지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요, 작년에 6월 때는요, 19만 명 정도가 가형을 선택했고요. 밑에는 뺐어요. 그 다음에 31만 명 정도, 31만 9천 명 정도가 61.4%가 6평을 응시했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신청, 인원. 근데 수능 때 갔으니까요. 가형은요, 2만 4천 명 정도가 줄면서, 가형 선택한 인원이, 인원이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나형 학생들은 2만 명이 그대로 증가돼서 그 인원 빠진 게 2만 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2.8%가 증가했습니다. 나형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번 6평 본 학생들 중에서도 반드시 이 말의 요지는 뭘까요? 어차피 만점 받고 1등급 받고 하는 학생들은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자기네로 실수 없이 가면 되는데 이 이하 2등급이나 3등급에서의 약간 애매한 가형 학생들은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6평 보고 나서 잘 봤네, 나 1등급이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인원들이 빠져서 나형으로 흡입된다 라고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평은 옆에 보시면 작년엔 91점 1등급 국어가, 수학 가형이 85점, 나형이 87점, 영어는 4.19%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입시 전문가분들이나 어느 정도 이 트렌드 얘기가 6월은 좀 실험적이고 어렵게 출제하면서 다양하게 내면서 9월은 좀 무난하게 내고 6월과 9월의 평균점의 난도로 수능을 낸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작년에 그 법칙이 깨졌잖아요. 국어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수능 국어 아시죠? 84점,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은 92점, 나형은 88점, 영어는 5% 1등급 비율. 그러니까 옆에 그냥 그대로 6월과 수능을 그대로 오버랩 해보면, 그쵸? 약간 국어만 많이 차이가 좀 날 뿐, 수학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비율이 그대로 수능까지 간다는 건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6월 남은 모의고사 대비를 잘 집중해서 체크해서 6월에 시험 끝나고 보완해서 여름방학이나 기타 수능 전까지 내 부족한 과목을 대비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 체크. 마지막 과목별로 국수형만 잠깐 체크해보면 국어 EBS 연계율이 70%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문학 부분 자체는 사실 이 연계라는 게 좀 애매하고요. 화작이나 문법 등등에서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되면서 자기가 기출문제 푼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늘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이 인문사회, 그 다음에 뭐 과학지문이나 기술, 그 다음에 예술 지문들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독해력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비문학부터 해서 상당히 시간이 빠지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시험 보는 친구들이 상담을 해보면 문학부터 쫙 풀고 비문학을 나중에 푸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나중에 푼다 해도 자기가 케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 독해 부분에서는 오지선다를 정답을 마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서 이 2주 동안에 뭐 단시간 내 국어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우선 문법이나 화작이나 이런 좀 답이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시, 소설, 수필, 희곡, 고전, 비문학에서는 아까 말한 주제문이나 설명문이나 등등을 좀 파악해서 자신이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6평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어쨌든 80분 안에 이 45문항을 풀기의 이 게임이기 때문에 이 국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한 문항당, 한 문제당 한 2분 이상 넘기면 시간 부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국어에 대한 부분 파트 잊지 마시고, 수학은요, 수학 가형이 아시다시피 수능은 전범인데 이 6평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가형은 미적투의 전 범위고, 그 다음에 평면 베터, 확률 이런 파트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범위가 있고요. 나형은요, 수투 전범이 되고 다항함수의 미분법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중에서 확률 부분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4월달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학평을 애들 상담하면서 물어봤더니 막 잘 보던 애들이 막 3등 애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3학년 때의 기하 벡터가 이제 거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느라고 다 까먹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이미 평소부터 잘 나온다고 1등급이다 90점 이상이라고 관가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번 반드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복습하시고 다시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고 내가 틀리는 파트
그러면 내가 까먹었던 거, 아, 맞아. 이 공식이 이런 거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 영어는요, 뭐 절대평가로 해서 만만하냐? 아니다. 뭐 수능이 이제 5%대의 1등급이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역시 이 문제 패턴에 대한 변화들이, 그게 빈칸 추론이든 문장 배열이든 이런 문제 패턴들이 많이 좀 변형을 주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기존에 하던 것 같고, 아, 그냥 내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쭉쭉 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평가를 시간 재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뿐만 아니라 탐구는 한 과목에 30분이잖아요. 시간을 반드시 다 풀고 재구하시는 말. 그냥 찍찍찍 풀고 끝나고 쉬는 시간 갖지 마시고 정말 수능처럼. 그래서 보통들 제 주위 학생들 중엔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냥 아침부터 8시 40분부터 국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시뮬레이션으로 풀겠다. 시험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쉬는 시간 30분입니다, 수능은.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는 분도 있으니까 이 나름대로의 영어도, 예. 그리고 또 영어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뭐 좀 외국어 나왔습니다만, 이게 보면요, 한글 지문을 그냥 해설을 봐도 이해는 안 되는 문항이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학생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외국어를 봐서 영어를 봤는데도 문제인데 한글로 해석을 해도 이해 안 되는 게 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지문 해석된 거를 한글로 그다음 다 보는 것도 바람직한 습관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 어휘라 그다음에 해석력이나 이 독해력 자체가 역시 영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인데, 쉽게 말하면 이 어휘력 자체가 심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어 막 단어만 많이 다이어만 외우고 문법만 안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많은 문제를 좀 풀면서 시뮬레이션으로 나의 역량을 높이자. 이렇게 6월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이제 자,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이제 수능 공부는 뭐 이제 유평 대비는 이제 애들 보고 시키고, 학부모님들 5월 달에 제가 하라는 거 숙제 했습니까? 뭡니까 숙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교 10개 제가 정리하라고 그랬죠. 대략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 초안은 안 쓰더라도 대충 무슨 내용 쓸 건지 A4에 쓰라고 했죠. 예, 12강인가 뭐 있어요. 11강인가.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상담을 딱 해보니까요, 상담을 저한테 오신 뭐 전국에서 오신 엄마들 중에 역시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써왔더라고요. 예, 써왔어. 그래서 소장님 10개 소장님 하라는 대로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략 교통정리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영상 보셔서 다시 안 하신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학교 선생님도 지금 어제도 제가 뭐 다 이렇게 카톡을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써오라 그랬대더만. 그러니까 그냥 막 써가지고 갖다 주면 선생님 딱 보고는 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단순하게 그냥 엑셀 보고 점수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을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접은 언제고, 그리고 뭐 교과 계산이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뭐 세부적인 거 모르면은 그냥 이 카톡이나 이거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뭐 며칠 뭐 언제 논술 보내 이런 거 떠나서, 그래도 내 아이가 지금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심지어 6월달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럼 보름 있다 성적표가 나와요. 그럼 그 성적표 나온 다음에 그걸 또 체크하면 늦잖아요. 금방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세팅을 하는 거죠. 위에 학교부터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밑에 지방 이런 거, 의학계열, 지방교대, 과학특성화대학, 3군 사관학교, 6군 사관학교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포트폴리오를 짜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잊지 마셔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딱 했고 지워 가는 거죠. 6평 못 봤어. 어머 소장님 어떻게 해요? 최저다 다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시선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저 있는 데만 쓸 건지 없는 데만 쓸 건지, 이 정시선으로 인서울을 못 가니까 수시선에서는 그 이상 대학을 써야 되겠다. 이런 가늠을 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비교과는 고3 학생들 자체가, 어머님 비교과 체크포인트, 뭐 아버님도 보시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 보시면, 학생들도 보시면 5월 달에 3학년 비교과의 스토리를 들으면 이제 그 친구의 3학년까지 비교과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3학년 때 활동이 거의 없는데 상위권을 쓴다, 스카이를 쓴다,
상대적으로 좀 이펙트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3학년 때도 이미 지금 교내대를 끝난 학교도 있고요. 결과가 나온 학교도 있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학교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시대를 봤던 토론대를 봤던 그런 교내대 했는지 체크. 자율동아리. 본동아리 거의 안 한 데도 많으니까 자율동아리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본동아리도 있는지 없는지. 방과후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진로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메모. 그래서 그걸 또 자소서에 다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중간고사가 지금 2학년 때보다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비슷한지 체크해야죠. 기말고사는 남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남은 시험에 대한 대비지만 지금 점검 체크 포인트니까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중간고사 우선 계산할 것. 아시겠죠? 독서! 지금 책을 다 읽어서 낼 수는 없어요. 방학 전에 내는 건데 옆에 잠깐 보시면 제가 일정 보니까 서울과고가 여름방학이 12일이고 세종과고가 19일 방학이요. 한성과고도 19일, 전주 상산고가 23일, 한가람이 23일, 신목고가 19일, 뭐 전국자사, 광역자사, 그 다음에 특목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학교들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방학날이 다르죠? 방학날이 메모한 이유는 뭘까요? 방학 전에 학생부를 작성할 8월 말까지의 내용들을 학교들이 걷거든요.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있는 모 학교는 담임 선생님마다 다릅니다만 독서를 방학 전에 다 내서 끝내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요? 방학 중에 내는 학교도 있어요. 방학 중에 선생님 나오셔서 8월 달까지 8월 초까지만 내는 학교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간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5월달 6월달 이 수능 6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기말고사 대비로 다시 전환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교과에 대한 체크를 점검해서 교내대회, 동아리, 독서, 봉사, 그 다음에 그 외에 중간고사 성적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는 기타 과목별로 진행할 거니까 어떻든 이렇게 선생님하고 잘 체크하고 있는지 이 체크 포인트를 잘 점검해서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유평과 이 시험 보고 나서의 전후, 그 다음에 그 이후에서의 비교과 체크 포인트 등등을 여기 자소서까지 좀 초안에 대한 초안을 작성을 못했으면 자소서 초안에 들어갈 내용만 이렇게만 정리해줘도 어느 정도의 이 6월 달에 대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잘 영상 참고하셔서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응모해 주셔서 지금부터 카운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카운터 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정리된 분들 해드릴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영상 6월 모의고사 대비와 비교과 체크포인트 잘 체크하셔서 여기 밑에 또 연락처 늘 남겨드리니까 문자나 카톡이나 남겨주셔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빠른 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힘내시고 금방 시간 갑니다. 금방 9편 끝나고 금방 수능이에요. 그리고 금방 대학 발표해요. 참 인생 그렇죠. 대입 시간은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좀 힘내셔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좀 날도 더워지고 힘이 좀 빠지겠습니다만 집중하셔서 끝까지 입시에 해피엔딩을 되고자 다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이었습니다.